누구보다 쉽게 프랑스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Bonjour! 주미와 함께라면 재밌고 쉬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책 내용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책은 이런 교재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의도로 집필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2018년 말부터 주미에르라는 채널 이름으로 한국을 프랑스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한국 문화, 한국어, K-뷰티 이런 것들을 프랑스어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대다수가 프랑스어권 구독자입니다. 저는 유학을 단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고요. 계속 한국에서만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고요. 대신 20살에 처음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불어불문 학과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문과 나왔다고 모두 영어 잘하는 건 아닌 것처럼 저도 문법과 이론 위주의 수업만 배웠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말하는 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회화를 잘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내가 프랑스어로 한번 말을 해보자 라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출판 의뢰까지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프랑스어 회화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 화상 프랑스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왜 집필이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프랑스어 회화를 풀어나갔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빨리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이 저도 정말 잘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시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아실 수 있어서 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프랑스어는 어떤 언어인지 이걸 또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해도에서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시작하면 더 쉽다. 첫 번째, 이런 교재예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이 교재는요. 문법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회화 위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프랑스어를 혼자서 공부하고 내뱉어 보면서 직접 깨달은 것들을 제가 글로 적어본 것인데요.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는 자음, 모음 따로 먼저 배우고 나서 회화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어도 표현 먼저 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접하는 엄마, 아빠, 물,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처럼 먼저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먼저 말을 꺼낸 다음에 나중에 자음을 배우고 모음을 배우고 국어라는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도 어렵지 않고 좀 재밌게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법부터 배우면요.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론을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 있지만 학습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들을 먼저 접함으로써 내가 말할 때 무조건 이 이론에 맞추어서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던 경험이 여러분들 저처럼 토종 한국인이시라면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은요. 문법부터 시작하지 않고 말하면서 회화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화 중심으로 배우면서 그 회화에서 나오는 문법 요소들을 조금씩 배울 거예요. 문법 따로, 회화 따로 배우면 그 이론을 나중에 말할 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화를 배우면서 그 속에서 문법 요소들을 떼와서 같이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론을 집어넣는 것과 내뱉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발음도 마찬가지로
회화를 하면서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책 마지막에는 알파벳과 발음 규칙들도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알파벳과 발음 규칙들을 봤을 때 그 이해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체크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발음했었지? 아, 이건 이렇게 발음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신의 걸로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배웠을 때 이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배우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또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만났을 때 내 걸로 적용을 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알고 시작하면 더 쉽다.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 모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씩 하루에 한 가지 과만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아, 너무 쉽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 나오면서 조금씩 문장이 풍성해지고 배우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 또는 두 과 정도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가 시작될 때마다 무방비 상태로 들어보기 이 부분을 넣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들어보는 거예요. 우선 귀에 트여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귀에 노출이 됐을 때랑 그러지 않았을 때 뭔가를 배우는 거에는 그 이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귀에 한 번씩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표현이 중복되네. 아, 이런 표현이 나오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배울 때 더 재밌고 더 높은 이해도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개의 과를 마칠 때마다 그 세 개를 복습해보세요. 교재 자체에도요, 한 과가 끝날 때마다 확인 문제가 나와서 이 과를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꼭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조금씩 좀 잊어버려요. 한 과 끝날 때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세 개의 과가 끝나고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세요.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리뷰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리뷰가 되는 걸로 다음에도 더 활용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따라해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는요, 따라해보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화에 집중을 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 말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따라하는 시간을 꼭 드리거든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의 입으로도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재는 문법 교재가 아니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문법을 너무 공부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론적인 게 궁금하시다면 이 교재는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이 교재는 회화를 중심으로 거기서 볼 수 있는 문법을 조금씩 배우는 책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책에서도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울 것입니다. 문법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표현에, 소통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 연구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공부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말을 해보면서 회화 위주의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알고 시작하면 더 쉽다.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고 우리 교재 진도를 넘어가 봐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한 채로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아니 이게 뭐야? 초반부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우리에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해하는 느낌으로만 이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알고 시작하면 더 쉽다 이 부분은요, 맛보기 하는 거라고 프랑스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어에는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존재합니다.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라는 건요,
이 명사가 남성 명사의 성격, 속성,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이 명사가 여성 명사의 성격, 속성,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프랑스어에서는요. 대부분의 명사가 남성 명사 또는 여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성별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연의 성을 따르는 명사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자매, 이모, 엄마 이런 것들은 여성 명사입니다. 반면에 아빠, 형제, 이모부 이런 것들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성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성이 없는 물체가 대부분입니다. 우유, 텔레비전, 책상, 서랍 이런 것들은 임의로 사람들이 남성 명사다, 여성 명사다 임의로 이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규칙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쓰용으로 끝나면 여성 명사다, 셔로 끝나면 남성 명사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완벽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왠지 이건 여성 명사일 것 같은데 왠지 이건 남성 명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의미로 구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마는 여자들이 주로 입잖아요. 여성 명사 맞습니다. 하지만 자궁은 여성 명사일까요? 남성 명사일까요? 자궁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렇게 신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남성 명사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사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남성 명사구나. 이건 여성 명사구나. 이렇게 조금씩 익혀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외우려고 하기보다 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어에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프랑스어에는 성수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랑스어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일치는요, 말 그대로 명사의 성과 명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명사의 성은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게 되겠죠? 수는 뭘까요?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런 게 됩니다. 명사의 성과 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이 나오는 그걸 꾸며주는 형용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여성명사와 함께 쓰이는 형용사에는요, 기본형에 이가 하나 붙습니다. 이가 붙어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고요. 또 만약에 복수명사가 나왔어요. 복수명사가 나왔다 하면 형용사에 s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다음은요. 프랑스어에는 관사가 존재합니다. 관사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어에는 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자면 우리 이미 배웠던 어나 언이나 the 이런 것이 관사입니다. 하지만 영어보다 프랑스어의 관사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요, 명사를 쓸 때 대부분 언제나 관사와 함께 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사와 함께 명사를 써줍니다. 이 관사 마찬가지로 그 명사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 단수명사인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에 따라서 앞에 함께 나오는 관사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배우면서 감을 익히는 느낌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뭔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선 이게 쓰인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궁금증을 갖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요, 조금 더 다양한 예문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문을 보면은 거기서 내가 감을 익히게 되거든요. 감이 조금씩 옵니다. 한 개 배울 때마다 왜 이건 이렇게 나왔지? 왜 이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말할 때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편하게 회화하는 데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따라해보면서 많은 것을 익혀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프랑스어에서는요. 동사의 모양이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동사의 원형이 한 가지가 있죠. 거기서 어떤 주어가 나오는지, 어떤 시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시제도 정말 많아서 프랑스어의 동사 변화는 아주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많은 시제가 다 사용되지도 않고요. 주로 사용되는 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역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어의 현재형부터 익혀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책에서 배우실 동사들의 변화 형태는요. 모두 현재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요. like라는 동사가 I가 나오면 I like지만 he나 she가 나오면 likes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과거형은 liked로 변하죠. 이것처럼 프랑스어도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파트 1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파트 1은요. 인사나 기본적인 표현들을 넣어보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파트 2에서는 나에 대한 표현을 할 거고 파트 3에서는요. 너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이 파트 3에서 회화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파트 4도 꼭 놓치지 마세요. 파트 4에서는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넣어보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록과 별책도 반드시 봐주세요. 부록과 별책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꿀팁 같은 표현들, 그런 것들도 아주 가득 담겨 있으니까 부록과 별책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